에잇. 그러면 여기 여러분 제2 외국어에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있어요. 러시아 선생님이 일본어를 가르친다고요? 여 선생님 물리 가르쳐. 아, 물리 선생님. 아, 물리 선생님. 그래요? 자, 보자. 우혁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다른 교재에서 뭐 작업하고 잤죠? 안 잤어요. 그럼요? 네, 작업하고 왔어요. 작업이요? 무슨 작업이요? 문제 부르는 게 있어. 아, 진짜로요? 어이, 대단하다. 자, 이제 그 다음 해볼 게 뭐냐면요. 요거. 속도상수를 이제 소문자 K로 보통 쓰잖아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혁이가 저 속도상수가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상수가 이 온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실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온도가 10도 정도 상승하면요, 뭐 이렇게 화학 반응에 따라 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2배 정도 빨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반응물들이 그 반응하는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빨라지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 컵라면이죠, 컵라면. 컵라면에다가 찬물 부어요, 뜨거운 물 부어요? 뜨거워. 왜죠? 면을 익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을 녹여야 되니까. 자, 컵라면에 찬물 부으면 컵라면 돼요, 안 돼요? 컵라면에 찬물 부으면 컵라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될 거예요. 한 달 있어야 될까, 한 달. 한 달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면이니까 어차피 탄수화물이니까 물에 불어가지고 이게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한 달 정도 내비두면. 알겠죠? 네. 근데 그 한 달을 기다려서 컵라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경험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우리 일상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집에서 김치를 담궈요. 그럼 김치도 이렇게 막 담근 김치도 맛있지만 그게 이제 일정 시간 지나서 약간 익었을 때 또 맛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서 김치를 좀 담그면 어떡하냐면 그날 담은 김치를 그날 일부 먹고 그 다음에 담은 김치 중에 또 일부는 그 냉장고에 넣어서 좀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실온에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익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 담은 김치하고 금세 익게 되는 김치의 맛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차갑게 해두면은 그 김치가 익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실온에 내비두면 금방 익어버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조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적어도 내가 봤을 때 내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아주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아주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라고? 칫솔이 뭐예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궁금해. 칫솔에 물 묻히고 식약 짜가지고 이빨 닦는 거. 그게 어떤 문제인데요? 그거 왜냐하면 그 치약에 있는 불소가 이 물에 젖은 칫솔과 만나면은 이게 먼저 일찍 반응해버려가지고 입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일단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그러는데 왜? 아니 뭐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사람마다 있어서 이게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뭐가 있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럴 수 있다. 불소가. 그렇지. 왜냐면 불소가 HF잖아요. 네. HF가 물이랑 뭘 잘해요? 물이랑 만나면 이제 좀 수화라. 처음 만났을 때 다 배웠잖아요, 나한테. 까먹었어. 내가 나한테 배운 건 까먹고 막 치약은 짜고 막 그러는 거야.
수소결합 하냐 수소결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수소결합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수소결합 했을 때 뭐 양치질하면 좀 달라지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먼저 반응해가지고 어쨌든 입안에서의 효과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리 그래. 거품이 내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 그래요? 알았어요.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좋아. 진유루가 생각하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있어요? 진유루가 보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좋아. 우리 민감이는 아니 강민이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다 이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어요? 재윤이는요? 잠을 안 자요. 우리나라 사람 잠을 잘 안 잔다. 이게 사실은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사실 뭐에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예. 그 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뭐 암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럼 그게 다 사실은 이제 그 뭐냐면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요소도 있죠.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 뒤에 누구야? 봐. 오빠 이름은 현욱이? 네. 현욱이. 현욱이가 생각한 이건 좀 이상하다.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이 민트 초코 먹는 거. 몇몇 사람들이 민트 초코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네. 민트 초코. 그게 약간 그렇구나. 아니 솔직히 나도 민트 초코는 진짜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민트 초코는 그렇긴 한데 근데 민트 초코 먹는다고 범죄는 아니니까요. 범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요. 이건 이제 내가 화학자라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고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찬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 왜?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 있잖아. 얼죽아란 말 알죠?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있잖아. 한겨울에 막 그 추운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그거 있잖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찬 거를 많이 먹어. 아니 뭐 차가워야 맛있는 음식도 있죠. 뭐 아이스크림이나 맥주를 뜨겁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차가운 음식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찬 걸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전날에 술을 좀 이빨에 처먹었다. 술 많이 먹었다. 자, 성님이 끄덕끄덕하는 술 많이 먹으면 술 자, 그럼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알죠. 본 적은 있죠. 하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웃으면 나겠어요? 그럼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속이 뒤집어진다. 속이 뒤집어진다. 여기 막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몸살 안 해봤죠. 술 많이 먹으면 진짜로 그 다음날 몸살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죠? 톡식이죠. 일종의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술이라는 게 일종의 독이기 때문에 몇몇 생물들은 이게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몇몇 동물들은 술 먹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있어요?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술 먹여본 사람. 자,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들한테 술 먹이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왜죠? 기본적으로 고양이나 강아지는 체중이 작잖아요. 체중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요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쇼크로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 이런 애들 술 좋아하는 거 아세요? 소 술 엄청 잘 먹어요. 네, 소술. 이게 소한테 막걸리 주는 거 아세요? 소한테 막걸리 주면 잘 먹게요, 잘 안 먹게요?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 근데 소 정도 되면요 술 좀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체중이 막 400kg 이렇게 되니까 웬만큼 먹어서는 티도 안 나거든요. 근데 체중이 작은 생물 같은 경우는 술 먹었을 때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술을 먹으면 좀 곤란한 게 애들이 기본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성인만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몸의 체중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은 이제 만수는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이죠. 만수 술 좀 먹어요? 아, 뭐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아직 여러분들 이제 술 먹을 때는 안 되지만 이제 곧 뭐 내년이나 후내년 대학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술 먹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카이스트 못 가요? 내년에. 내년 못 가요? 양년인데요, 저희. 아 2학년 때 못 가요? 아니, 3학년 때 거의 아 원래 이제 그 영재고과학고에서 카이스트에 2학년 만에 갈 수 있었는데 그게 폐해가 좀 많았거든요. 폐해가 좀 있었어요. 어떤 폐해가 있었냐면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깽판을 친다거나 네, 바로 자퇴를 하고 서울대를 간다거나 뭐 이런 네, 이런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카이스트가 좀 빡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2학년 때 많이 받아 2학년 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3학년 때 가나 2학년 때 가나 뭐 배우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학업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데 이게 생활 환경이 막 좀 달라지면서 학교에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조금 이게 약간 좀 곤란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2학년 때 안 받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가면 술 많이 먹게 될 텐데 그러면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독이라서 이게 이제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이 드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뭐냐면요. 일종의 체하는 거예요. 일종의 식중독 비슷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특히나 이제 술을 맨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장기가 위니까 이제 위 주변에 뭐가 잔뜩 생기게 되냐면 이 염증이 잔뜩 생기게 돼요. 염증이 뭐예요? 염증이 뭐예요? 세포가 찢어지는 걸 염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찢어지면서 세포 내용물이 줄줄줄 새 나오는 거. 이걸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칼에 이렇게 베이면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도 찢어지면 세포막이 찢어지게 되면 거기 내용물이 약간 줄줄 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찢어져도 이게 살 찢어져도 아프잖아. 그럼 세포가 찢어져도 아픈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술을 많이 처먹게 되면 이게 특히나 위에 있는 이런 염증이 많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사람들이 뭘 먹어? 속이 불편하다 라고 하면서 찬 거를 먹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찬 거를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찬 걸 먹으면 안 되지 이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증이 생기면 바로 뭐가 일어나게 되죠?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게 상처가 딱 찢어지고 나서 아물게 될 때 약간 여기가 따끈해지는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뭐 때문이에요? 왜 열이 나요? 왜 열이 나요? 식은다고 해요. 화분하고 위해서. 면역 작용을. 그건 생물학적 관점이고요. 화학적 관점으로 왜 상처가 나면 열이 나죠? 답이 칠판에 있잖아요. 온도가 10도라면 반응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정답. 무슨 말이냐면 염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새로운 화학적 환경이죠. 그럼 생명의 항상성을 위해서 이 염증을 방치해야 되겠어요? 빨리 얘를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치료 역시 화학적 관점에서는 반응이죠. 그럼 반응은 빨리 일어나야 돼요? 늦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빨리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빨리 일어나려면 몸이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야 이 염증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났을 경우에는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술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이 갑자기 속이 뜨끈해지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속이 뜨끈해져서 후끈화끈한 느낌이 난다고? 찬물을 먹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서 상처가 덜 훨씬 큰 탈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도 열난다고 찬물을 막 막 생수기에서 맨날 찬물만 퍼서 먹잖아요. 무슨 말, 얼음물만 막 먹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땐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불편할 때는 항상 뭐를 먹어주는 게 더 좋다? 따뜻한 물, 알겠죠? 열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이 나면 그걸 식히기 위해서 찬물을 먹을 게 아니라 열이 왜 나는지를 생각해야죠. 만약에 뭐 면역, 뭐 예를 들면 뭐 몸에 뭐 예를 들면 체온 조절계 이상, 뭐 뇌 이상으로 뭐 갑자기 열이 나는 거다라고 하면 이건 좀 처방이 달라져야 되는 거겠지만 뻔하잖아요. 어제 술 처먹고 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술 처먹어서 열 나는 거면 이건 무조건 따뜻한 물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술 먹을 일이 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술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뭘 먹어라? 따뜻한 거 알겠어요? 따뜻한 거. 그래야 따뜻한 걸 더 따뜻하게 해야 이걸 빨리 낫는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 아니 더워 죽겠는데 왜 뜨거운 걸 더 먹냐고. 너무 이상하다 이런. 그게 당연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화학을 배웠다면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알겠죠? 진우 알겠죠? 그래. 알겠죠. 민치 알겠죠? 혹시 그 윈진네란 때 그 부산 쪽을 지켰던 송시열 장군이라고 알아요? 뭐라고요? 아, 그 집안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송시열 송시 형이니까 그럼 형제 관계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 송상현 부사, 송시, 송상현 부사. 송시열은 실은 또 있는데? 그치. 그 양반은 정치인이고, 송시열 씨는 정치인이고. 아, 그렇구나. 또 같은 사람,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다? 아, 송씨가. 아, 송상현 쪽. 아, 이게 송씨도, 당연히 뭐 이렇게 파가 있겠지. 파도 있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2배가 빨라지는 건 이것도 철저한 경험의 산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19세기 말에 스웨덴의 어떤 한 화학자가 이걸 개념화해요. 그 양반이 그 유명한 아르헤니우스. 그 아르헤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경험을 그 개념화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좀 특별한 표현이 근데 개념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자, 이 개념화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개념화거든요. 이 개념화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무엇으로 바꾼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수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일반화도 좋은데 그게 자연과학에서는 일종의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게 개념화되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할아버지의 주장은 바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상수 K라고 하는 건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아르헤니우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저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비교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자, 방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우혁이께서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또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혁? 증명 안 됐습니다. 이 수식은 자,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나요? 아니요, A에 뭐 1.0000001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명되지 자,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 수식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경험 이 수식도
경험에서 온 거예요. 경험을 누가 이렇게 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뉴턴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아레니우스가 마찬가지로 수식화를 한 거지. 뉴턴도 이 수식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아레니우스 인양반도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식은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각의 항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외워. 알겠죠? 외우는 거야. 알겠죠? F 이퀄 MA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잖아. 그럼 저것도 외우는 거야. 알겠죠? 외우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수식은 너무 공리에 가까운 거라서 거의 진짜로 이걸 증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요거 좀 전 단계 그 전 단계의 가정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아레니우스 시기에는 그냥 진짜 툭 하고 제시된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 데이터를 요렇게 표현하면 편리하다를 주장한 거지. 그런데 이제 20세기 넘어서 이제 몰리큘러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후의 과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리적 모델링을 통해 이런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를 약간의 이제 물리학적 모델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명 과정까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물리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 수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20세기 후반의 일이고, 그러니까 20세기 중초반의 일이고, 아레니우스 시기에는 그냥 뚜시 하고 제시된 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각각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에이. 짜자자잔. 우선 첫 번째, A. 요거. 자, 얘는 원래는 그냥 상수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온도 이외에 그럼 온도가 어디냐? 바로 여기는 요 T 이게 온도예요. 그리고 요 E는 그거예요. E는 그 지수로 구할 때 E 있잖아요. 그 대충 값이 얼마? 2점 얼마? 2.71 뭐 얼마 하는 거 있죠? 그거. 그 자연 로그 E 할 때 그거고요. 그다음에 요 R은 뭐 R은 기체상수. 값이 얼마야? 얼마? 8.31 줄 켈빈 몰 이라고 하는 그놈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에 마이너스의 기체상수분의 온도 분의 뭐 이런 꼴로 표현된 수식인데 이때 이제 처음 나오는 항이 바로 A하고 EA라는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래 A는 아레니우스 시대에는 그냥 상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온도 이외의 속도 상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그걸 저 A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온도 이외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레니우스 시대에는 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 지수함수꼴 외에 나오는 모든 항을 그냥 여기에 때려 넣고 그냥 상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20세기에 바로 몰리큘러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차후에 만들어지는데 이 분자 동력학에 의하면 분자 사이의 충돌과 관련된 확률, 뭔 확률. 확률과 관계된 항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메스터턴 책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거의 나오질 않고 이렇게
한 줄, 두 줄 정도밖에 언급이 안 돼서 이번 학기 시험에는 몰리큘러 다이내믹스 거의 안 나올 거고요. 네, 옥스토비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뭐 이번 학기 때는 그렇게 자세히 배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요런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따 두 번째 이 EA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를 이렇게 줄여 쓴 거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요걸 줄여 쓴 말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죠? 네, 많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자, 이건 뭐냐면 모든 변화. 자, 그럼 모든 변화니까 화학적 변화뿐 아니라 물리적 변화까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변화. 그게 자연과학적으로 연구가 되는 뭐 물질들의 뭐 변화 과정이건 아니면 인간 사이의 뭐 감정의 변화건 뭐 사회의 변화건 진짜 모든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모든 변화에는 일정 수준의 관련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를 그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계기다.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내가 김선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김선아에 대한 많은 얘기 하진 않았죠. 우혁아, 김선아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 그게 누구예요? 정가연 엄마요. 그게 누구예요 도대체? 아 왜 저만 모르는 거예요 혹시? 정가은 언니요. 전가은이 도대체 누구죠? 내 둘째 딸이요. 그러시군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렇잖아요. 에? 정가. 그래요? 그래. 나는 어느 중학교를 나왔냐면 여고중학교를 나왔어요. 나는 진짜로요? 나는 여고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이 여고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사직동하고요. 사직동하고 거제동 그 사이쯤 있어요. 사직동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사직동이라고 해야 되고 거제동이라고 해야 되고 뭐 딱 그좀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미 중요한 게 이게 남중이에요. 남중. 그러니까 지금도 남중이죠. 그러니까 나 때도 남중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이게 요 지역의 옛날 지명이었대요. 옛 지명이 그 지역이 요 부분이 여고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교라고 해서 여고중학교였는데 항상 듣는 이름이 그럼 너네는 그 여자 고등학교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여고중학교 앞을 지나가던 그 노선 버스에는요 여고 여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고 여중 남중인데 그 버스에도 여고 여중이 돼 있어. 여고 여중은 존재하질 않는데
이거 그래갖고 이제 다니던 애들이 이게 뭐 좀 이름이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졸업하고 내 동생도 여고중학교 다녔어. 내 동생도.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내 동생이 이 중학생일 때 그때 이름이 여명중으로 바뀐 거야. 그 동생도 벌써 지금 뭐 43살, 43살이니까 그 동생, 그 지금부터 20년 전에 바뀐 이름이지. 그래서 이게 여명중으로 바뀐 거야. 근데 이제 또 여명중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옛날 이름이 그렇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여고중학교를 나왔고요. 김선아는 어디를 나왔냐면 저 유랑여중을 나왔어요. 우선 유랑여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학원에서 만났어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생 때 학원에서 만났어요. 어디 있었냐면 학원이 저 동네 고등학교 있죠. 그 주변 그 있는 조그만 학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네역 근처. 전 동네역 근처에 있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학원에 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학원에서 뭘 배워본 적이 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없어서 학원에 갈 이유는 왜 학원에 갔었냐면 남중이어서 학원에 간 거예요. 여학생이 없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여학생 만나게 학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 간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목적은 여학생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딱 봐서 예쁜 여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되게 고급지게 생긴, 내 눈에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막, 너 완전 예쁘다. 막 그랬죠. 막, 와, 너 완전 예쁘다. 막. 그래서, 그래서 나랑 친구하자. 막 그랬지.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저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막 이러고, 뭐, 그래도 좋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학생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여학생이랑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바로 김선아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김선아는 당연히 이제 나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나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그래서 여고중학교를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나는 이제 부산과학고를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선아는 학산여고를 갔어요. 학산여고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냐면은 전화 통화만 했었던 거죠. 학교가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다가 우연찮게 이제 대학을 또 같이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아는 서울대는 아닌데 뭐 하여튼 이렇게 같이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선아는 진짜 날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정말로 너무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 막 불쾌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싫었던 거야.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같이 서울로 가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대학생이 된 거지. 그럼 이제 뭐 좀 좋은 사이는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좀 부산에서부터 알던 옛날부터 알던 친구니까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뭐 데이트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만나서 영화 한번 보고 이제 밥 한번 먹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선아야 뭐해? 그럼 뭐 지금 뭐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 이번 주에 뭐해? 뭐 저번 주에 뭐해?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뭐해? 뭐 다음 달에 뭐 이거 물으면 그래 뭐 이날은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야 그럼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한 번씩 한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정말 이상한 건 한 번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냥 그냥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또 만나려면 미니멈 석 달 이상이 걸리는 거야. 지금 뭐냐면 한 번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만날 때까지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야 또 만나주는 거야. 너무 텀이 길잖아.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사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해서 나중에 물어. 나중에 왜 그때 한 번 만나고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답이 나를 만나고 집에 가면 토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내가 독극물이냐 왜 사람을 만나고 집에 토하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속이 느끼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다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게 내가 뭐 그래. 근데 이제 뭐 내가 이제 내가 꼭 그랬던 건 아닌데 내 예상에 의하면 내가 굉장히 느끼하게 굴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내가 볼 때 예쁜 여자니까 예를 들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아야.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하여튼 이렇게 막 그냥 막 은근슬쩍 막 이렇게 막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싫었나 보지. 굉장히 싫었나 보지. 얘가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낮 동안 내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불쾌해가지고 막 다투하고 막 내 생각만 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잊혀질 만한 기간이 한 석 달 이상은 지나 그게 잊혀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전화하면 우연찮게 심심한 날이 있잖아. 그럼 또 한 번 만나고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예.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때는 바이오로 내가 대학원생이 됐을 때. 대학원생. 그리고 김선아는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무려 10년 동안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김선아가 대학생이 그 회사를 다니고 나는 대학원생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포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포기를 했냐면 사실은 나는 그 중간에 여자친구가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왜냐면 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선아가 나의 여자친구가 안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사귀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여자친구가 많은 건 김선아 탓인 거지 내 탓이 아닌 거지. 이거 이렇게 사귀었다네. 아니 김선아가 사귀었으면 김선아가 사귀었겠지. 김선아가 안 사귀어주니까 중간에 여자가 많았어요. 나는 되게 많았거든요. 예. 이제 많았었는데 이게 연애를 많이 해봐서 이게 때로는 연애가 되게 금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한 번 만나서 연애되는 경우도 연애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여자는 무려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연애를 못한 거 아니에요. 사귀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드디어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얘가 혼자 안 맞나 보다.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상태에서 김선아랑 한 번 만나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김선아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부터 내가 편하더래요. 포기했을 때부터.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부터 편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아, 이게 이 여자하고는 내가 좀 연인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편한 고향 친구 사이로 지내자.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 행동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자연스러웠나 보죠. 그거를 여자 쪽에서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내가 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놀라웠게도 이제 그때 이제 또 김선아가 처음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될 때였거든요. 이제 해화동에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그 타이밍에 진짜 내가 아까 한 번 만나면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나 3번밖에 못 만나는 여자야. 알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일주일 내도록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서울대니까 신림동에 있고 그 김선아 해화동에 있으면 이게 전철을 타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그날 대학원 생활을 끝내면 매일 간 거예요. 매일 가서 밥 먹고 놀고 또 집에 오고 매일 가서 뭐 이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다가 김선아가 어느 순간 빈틈을 보인 거죠. 왜냐면 사람이 편해지면 빈틈이 보이잖아요. 그 순간을 내가 엥? 해가지고는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김선아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묻잖아요. 가인이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귀게 됐어? 아 그때 말이지. 아마 김선아 막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네. 그래서 자기 인생 일대 최대의 실수다.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말 하겠죠? 네. 그 연애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계기가 뭐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친한 친구로 지냈을 수 있어요. 이 계기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 2월 달이었어요. 서울. 그러면 날씨가 꽤 춥죠. 네. 그날도 대학원 업무를 마치고 김선아 집에 가서 막 놀다가 TV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막 하다가 나 갈게 하고 이제 가는데 시간 11시가 넘은 거야. 11시가 넘고 12시 가까이 돼가지고는 차가 끊긴 거지. 전철이 끊긴 거지. 그때는 학생이니까 차도 없고. 그럼 이제 뭐 타고 가야 돼?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가려고 이제 집 앞에 딱 나와가지고 진짜 그때는 당연히 카카오톡 이런 게 있었겠어. 없어. 그런 것도 없어. 다 이게 수동으로 택시를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앞에 나와가지고는 딱 기다리고 있는데 김선아가 그래 내가 같이 택시 타는 데까지는 같이 봐줄게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운 거야. 근데 택시가 빨리 안 와. 근데 김선아가 집 밖에 나온다고 옷을 아주 가볍게 입고 나온 거야. 그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때는 롱패딩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코트. 진짜 이제 너무 옛날 얘기한다. 요즘은 코트 입는 사람 거의 없죠. 다 롱패딩이죠. 나도 롱패딩 입어요. 롱패딩 너무 좋더라. 자 어쨌건 근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직 사귀기 전이거든. 사귀기 전인데 그 이제 택시가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안 오지 그런데 옆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들바들 떠고는 거서 근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순간을 김선아가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때 너무 추워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추워 보이길래 코트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옛날 같았으면 야 미친놈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나도 순간 생각이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 그 순간이 없었으면 안 사귀었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김선아의 증언에 의하면 그냥 그때 너무 추웠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또 뭐 모르지. 또 나의 치명적인 매력이 너무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알겠죠? 그래갖고는 내가 이제 그날 그래서 택시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왔어. 매일 만났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망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연애를 하게 된 거지. 그 계기가 없었으면 연애를 못 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연애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 친한 친구로 지냈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즉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변화엔 뭐가 필요하다? 계기가 필요하다.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실험적인 결과 아닐까요? 증명 불가합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선아랑 사귀기 위해 정의론과 김선아는 추운 겨울날 해화동 골목에서 반드시 택시를 기다렸어야 했느냐를 증명하시오. 자, 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변화에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이건 몰리큘러 다이내믹스에서도 증명이 안 돼요. 예, 몰리큘러 다이내믹스에서도요. 그냥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갑자기 도입해요. 알겠어요? 그냥 빡 도입해서 수식에 도입할 뿐이에요.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즉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세상에선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은 그냥 막 써도 돼요. 막 써도 돼. 왜?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렇게 반응할 입자들이 어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할 때만 반응이 가능하다고 어디까지나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어떤 개념적인 어떤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특별한 증명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알겠죠?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도입해서 수식을 이렇게 맹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연놀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짜잔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얘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음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 음수 될 수 있어요 없어? 안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의 개념인 활성화 에너지 역시 양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보통이죠. 보통. 아 여기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보통이죠, 보통. 근데 이게 특수히, 아주 특수히 요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 네거티브 액티베이션 에너지 혹은 우리말 번역은 의무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뒤에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흔치는 않고요. 아주 특수한 몇몇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요건 이제 다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보통 어떻게 된다? 영보약하라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활동 에너지가 0인 반응이 있나요? 0이란 얘기는 들러붙자마자 무조건 반응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뭐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내 사랑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우연찮게 보기만 하면 서로 마이 달링 뭐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세상 뭐 그런 세상에 별의별 관계가 있으니까요. 없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우연찮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어떤 원자핵과 네. 뭐 반대편으로 달아오던 전자가 네. 우연찮게 콱 만났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자 되겠죠. 여기에 무슨 활성화 에너지가 딱히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흔치는 않아요. 알겠죠? 흔치는 않아서 보통은 양수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어떤 컨셉을 좀 하나 설명할 수 있냐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림 2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림 2. 그림 2 찾았어요? 그림 2? 자, 요 그림 2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나오는 그림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림 2 그래서 짜자자잔 거기 fraction of molecul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일종의 이제 확률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분자 속력.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짜잔 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온도 T 짜잔 이렇게 되어 있고 온도 T 그래서 편의상 T2 편의상 T1 보이시죠? 잠깐만 여러분 그 PV는 NRT 했나요? 아니 그 학교에서 했죠. 학교에서 했죠. 그렇죠.
이게 메스터톤 책 순서가 좀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게 막 앞뒤가 좀 이게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자, 혹시 이 그래프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아는 사람? 이름. 맥스웰 보소. 정답. 박수. 오, 강민이 대단해요. 자, 이 수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봐.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가만히 있어. 지금 여러분 방학인 거죠? 네. 그럼 외국인 친구들은요? 집에 같이 아, 집에 가. 근데 집에 가는 애들이 아, 기숙사에 있어요? 아, 집에 갔다 온 애들도 있고 그 뭐야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하나가 남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아, 그래요? 아 근데 미국까지 갔다 와서 오려면 좀 멀어질 그 외국인 친구 중에 재민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 그래 좋네. 그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학교에선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손짓 발짓 막 얘기하고 막 서로 영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예. 몰라. 외국인 친구들은 될 수도 있는데. 자, 외국인 친구 중에 영어 진짜 못한다 있어요? 영어 하긴 잘해요? 잘해요? 기본 잘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사람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다 하는 애들이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다. 그래.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맥스웰이 그 누구예요? 맥스웰이 그 전자기하의 그 4대 방정식 만든 그 사람 있잖아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만든 양반이고요. 이게 왜 볼츠만 엔트로피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스피드는 속력, 분포.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 근데 이게 줄임말로 MB 분포. MB 분포. MB 분포. 또 우리의 각하께서 나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시네요. 하여튼 우리 MB 각하. MK 아니네. MK요? MK. 자기 MK가 중요하군요. MB는 누구예요? MB 모르세요? MB를 모르세요? 제 진심으로 뭐예요? 정말로요? 아니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MB 진짜 유명하신 분. MB를 MB를 모르신다. 예. 이 나라 걱정에 항상 그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대하신 MB 각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네. 이게 MB 각하 아직도 감옥 계시죠? 이상하네. 지금 대통령이 MB 계열이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이 MB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곧 나오시긴 하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속력의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T1하고 T2 중 어디가 더 고온이고 어디가 더 저온이에요. 바로 T2 상태가 지금 더 고온인 거고요. T1 상태가 저온인 건데 자,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온도가 고온일수록 분포가 다양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서 기체분자 양론에서 이제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배운 거라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낮을수록 그 평균 속력 근처에 분포가 모여 있는 반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속력이 아닌 곳에서도 입자들이 많이 발견되게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맥스웰과 볼츠만의 연구 결과를 합쳐서 수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제 요거는 뭐 옛날에 배웠을 테니까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 가이드라인의 속력을 편의상
VA라고 합시다. 그럼 왜 난데없는 VA? 이 VA가 바로 제곱을 하고 질량을 곱한 다음 2분의 1을 곱했을 때 이게 뭐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즉 분자들이 충돌을 할 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해야 원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그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건데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속력을 VA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십시다. 저온 조건에서보다는 고온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분자가 더 많죠? 어떤 조건에서? 고온 조건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분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충돌을 해도 반응이 잘 진행이 되고 그게 반응 속도가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화학 체계에 나오는 그림이라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뭐 알아는 두시라.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우고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A옷 세 번째 실험 데이터 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앞서 이 수식 증명되는 게 아니라서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 수식은 요런 꼴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어떤 표현이 더 맞냐면요. 쟤를 로그를 취한 꼴이 훨씬 더 사실 유명하긴 해요. 자, 그럼 쟤를 로그를 취한다. 그럼 로그를 취하면 곱해져 있는 부분이 더하기 빼기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바로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로그 A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를 각각 측정했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역시나 온도에 따라 속도 상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도씨에서 속도 상수를 측정하고 20도에서 측정하고 30도에 측정하고 계속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때 여기에 있는 온도의 역수를 얘를 x축에, 그 다음에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자, x축에 온도의 역수를 도시하고 y축에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한 값을 도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온도에서 속도 상수가 이런 값을 갖더라. 어떤 온도에서 속도 상수가 이런 값을 갖더라. 어떤 온도의 속도 상수가 이런 값을 갖더라.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짜자자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네 라는 게 관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짜자자잔 이건 y절편이죠? 그 y절편이 뭐가 되고요? 로그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짜자자잔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R분의 2A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속도 상수를 구한 다음 그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해서 Y축에 도시하고 온도는 역수로 도시를 하면
어떤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y절편과 기울기로부터 여기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의 활성화 에너지와 상수 A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억수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건 앞으로 이 그림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세 번째. 그래서 2. 자, 아까 요 수식 꼭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것보다 뭐가 더 유명하고요? 이게 더 유명하고요. 근데 또 더 유명한 수식이 있어요. 더 유명한 수식은 바로 저 속도 상수에다가 로그를 취하라고 했죠. 그럼 저 꼴인데 더 유명한 수식은 이걸 온도로 미분한 게 또 아주 유명해요. 자, 제 온도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의상 R, EA, A 다 상수라고 생각합시다. 다 상수가 되면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R T 제곱분의 EA가 될 겁니다. 알겠죠? 요 관계가 또 억수로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어쨌거나 얘는 양수죠. 어쨌거나 양수죠. 자, 뭔 말이냐면 기체상수 양수고 온도도 양수고 절대 온도니까. 그리고 이제 활성화 에너지도 보통은 다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수. 그럼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1. 미분에서 1차 도함수가 양수다. 무슨 말이겠어요? K가 커진다는 얘기죠. 언제? T가 커지면. 로그 함수 역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로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얄맹이도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양수는 양수지만 양수끼리도 더 큰 양수가 있고 좀 작은 양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수인 건 좋은데 이 값 자체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체상수는 사실 이거 완전 정해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온도도 현재 주어진 온도가 있다면 바로 요 EA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온도가 증가할 때 K가 더 많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요 수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 증가 시 속도 상수가 더 많이 증가한다 를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가 제시한 속도 상수의 이 개념화 수식은 여러모로 활용되기 때문에 요 수식들을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요. 267페이지 2.2. 2.2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아직 줄지 마. 그래요? 아직 줄지 마. 알았어요. 우혁. 지금 이거 적고 있어요. 이 아니, 우혁이는 글씨가 여전히 초등학생 같아요. 완전 사랑스러워요. 완전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런 글씨가 좋은 글씨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글씨인 거죠. 스스로에게는. 아니요, 이게 이런 글씨가 기억에 잘 남아요. 잘 남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글씨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좋아.
그러면 좋아. 자, 적으셨습니까? 어, 증가 뒤에 뭐 스킬 썼지? 나 뭐라고? 증가 뒤에 뭐 스킬? 클수록 온도가 증가할 때, 할 때. 증가할 때, 아, 증가할 때. 아이고. 온도가 이거 혹시 재미있는데요. 네. 온도가 증가하면은 저 뒷지분의 뒤에 LNK가 감소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은 뒷지분의 뒤에 LNK가 감소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 온도 오, 만수 어디 가요? 그래. 근데 이제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가 이게 온도가 증가하면은 어. 이게 그 뒷지분의 뒤에 LNK가 증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야 저 시계 사실 제가 저 시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E가 클수록 온도가 증가할 때 K가 더 많이 증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누구냐? 뭐 볼드모트의 얘기 이해했어요? 아니 볼드모트 아닌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EA가 큰 조건이 있고 그 EA 값이 정해졌을 때 그때 온도가 증가하는 그런. 그런 거 그래요? 네, 살짝 약간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 때 K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게. 그러니까 EA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잖아. 근데 EA가 1일 때보다 2일 때 같은 T1에서 T2로 갈 때 그 K 값이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온도가 증가할 때 K가 증가. K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K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제가 되게 다양한 설명을 그래요? 그래요? 그 정말로요? 진짜로요? 다시 한번 그래요? 자, 우리 볼드모트의 얘기가 이제 뭐냐면, 볼드모트하고 사이버 우역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홈우역을 고르겠습니다. 호모라고요? 뭐라고요? 우역을 고르겠습니다. 홍우역이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나 볼드모트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응? 전혀 안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하여튼 그렇다. 재윤아, 볼드모트가 나아요? 사이버 우역이 나아요? 재윤이의 취향으로 사이버 우역이 나아요? 시영이는요? 시영이는 뭐가 나아요? 사이버 우역이 사이버가 낫고. 민채는요? 대세는 사이버야. 대세는 사이버야. 그냥 둘 다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이런 그래프 알아요? EA 마이너스 X.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낮은 편에 속해요. 왜죠? 이미 발전할 걸 다 발전했기 때문에. 정답.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룰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가 더 발전할 요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어느 나라에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저개발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많이 발전하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90년대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거든요.
90년대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이 투자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게요? 90년대에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90년대 중국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지예요, 그지. 알겠어요? 그지. 90년대 중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의 중국을 생각해봐요. 지금 중국은 그지예요. 엄청난 나라가 돼버렸어요.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엄청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경제 성장률이 바로 이 근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서 100원을 투자하면 그게 10,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100원을 투자하면 110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한 거지.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기울기가 급한 거지. 네. 근데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거지.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규모가 커질수록 그 성장률은 점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우리가 알겠어요? 처음에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알겠어요? 아, 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죠. 네. 어쨌거나 증가하죠. 네. 생각. 왜? 기울기가 급하건 완만하건 기울기가 뭐니까요? 양수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게 온도라고요. 이게 이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온도가 커져도 양수라고요. 양수라고요. 다만 기울기가 완만할 뿐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건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는 커진다고요. 어떤 상황에서건 계속 증가하는 건 맞다고요. 물론 어딘가로 수렴하겠죠. 그 어딘가가 어디겠어요? 온도가 만약 무한 온도가 되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무한 온도가 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즉 이 그래프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온도일 때 이해했어요? 클수록 네, K가 더 많이 증가한다. 무슨 말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봐봐요. 이 상황에서 네. 이게 활성화 에너지 1번의 상태라면 이게 활성화 에너지 2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EA1과 EA2 중에 어디가 더 높다? 같은 온도에서 EA2가 더 높아. EA2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됐다. 그래서 짐 로저스의 앞으로 미래의 투자 워너비가 어디예요? 동남아요. 근데 이 짐 로저스가 진짜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다. 수익률 200% 보장 막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아프리카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전문가. 북한입니다. 자, 북한은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실 경제 규모로만 보자면 그지입니다. 그지. 알겠죠? 예, 그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북한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5조였나? 5조? 북한 1년 예산이 30조입니다. 30조. 30조 1년 예산이. 아 우리 500. 근데 저기 삼성전자 1년 매출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1년 매출이 150조거든요. 네? 150조요. 뭐? 삼성전자 1년 매출이 15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맘만 먹으면 북한 전체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북한은 거의 거지 같은 나라인데, 물론 뭐 행동이 거지 같다는 건 아니고, 경제 규모가 이제 아주 이제 낮다 이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규모가 낮으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경제 성장률이 더더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바로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에요.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어느 수준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어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옛날엔 높았는데 지금은 낮은 편? 엄청 높죠? 아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는 선진국. 네. 일본은 성진국, 우리나라는 선진국.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산성이 높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북한 사람이나 한국, 우리나라 지금 여기 사람이나 뭐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게 정치적으로 분리가 돼 있을 뿐인 거지. 여기 한국 사람이나 저기 한국 사람이나. 여러분, 북한 엄마들 교육률 높게요, 낮게요? 북한 엄마들 교육률. 자, 우리나라 엄마들 교육률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미쳤죠? 북한 엄마라고 다를 것 같아요? 북한 엄마는 교육 장난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장난 아니야.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들을 어디 보내려고 하고, 의대 보내려고 하고, 북한 엄마들은 어디 보내려고 하고, 북한 엄마들은 애들을 자연과학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의사가 돈을 잘 버는데 북한은 자연과학자들이 돈을 잘 벌거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 되면은 이제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물리화학 생물 하면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북한 엄마들은 애들을 미친 듯이 경시대회에 보내려고 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 똑같다고. 그럼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 능력 있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제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건 말건 그거와 별개로 한국 사람들 능력 있는 건 남이나 북이나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교육비를 누가 내요? 우리나라는 교육비를 내가 내잖아요. 개인이 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교육비를 누가 내요? 정부가 내죠. 그나마 그래도 공산국가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럼 생각해봐. 등록금을 내가 내는 거야.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럼 학교가 얘를 어떻게 할까?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 내가 내. 그럼 공부를 존나 안 해. 그렇다 학교가 얘를 자를까 안 자를까? 절대 자르지 않아. 학사경고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학사경고라는 제도는 매우 형식적인 제도예요. 절대 자르지 않아. 왜? 고객이신데. 알겠어요? 학교도 장사하는 곳이라고 우리나라는. 알겠어요? 근데 북한은 그 교육비를 누가 내지? 국가가 내지. 근데 이 새끼 공부 안 해.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해? 바로 잘라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미친 듯이 해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북한은요, 대학을 딱 졸업하잖아? 대학 졸업하면요, 영어가 다 돼요. 대학 졸업하면 영어가 다 돼. 북한에서 대학 졸업인데 영어가 안 돼? 그럼 잘려요, 그냥.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학생들 대학 졸업해서 영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등록금을 내가 내서 그래요.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북한은 졸업하자마자 이게 다 돼.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북한은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이 푸시를 하거든요. 왜겠어요? 바로 핵 개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자연과학 쪽으로 나온 애들은 능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 해커 중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최고 해커라고 그랬어요. 북한 애들이 전 세계 최고의 해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은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수출입이 자유로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요. 북한이 외화 벌어들이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마약. 북한 마약 재배 많이 합니다. 그걸로 많이 유통시켜요. 그걸 많이 벌고요. 두 번째가? 미술품 거래. 두 번째가 해킹. 해킹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나라 마피아인데 저 상대 적 마피아가 있어. 이 새끼 좀 괴롭혀주고 싶어. 얘 계좌를 해킹하고 싶어. 이럴 때 어디에 연락하면? 북한에 연락하면 다 해줍니다. 북한에 연락하면 북한 애들이 당연히 마피아가 연락하는 거니까 무슨 이건 북한 한 거니까 미국의 수출계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 아무런 관계 없어. 아무런 관계 없지. 그럼 입금만 되면 해킹 다 해줍니다. 그럼 북한 입금 딱 되는 순간 뭐 국방부 다 뚫어줘요. 알겠어요? 국방부 은행 다 뚫어줘요. 그래서 북한 해커들 최고예요. 해커 최고예요. 왜냐면 이게 외화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국가적으로 해커를 키웁니다. 그러면 해킹이 발전되고 미사일을 쏴야 되고 그 다음에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리학 수준과 수학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개성공단이라고 알아요? 개성공단이라고 알아요? 개성공단? 그럼 여러분 개성공단을 운영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하면 잘 봐요. 운영하면 우리나라가 득이에요? 아니면 북한이 득이에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 우리나라가 득이에요? 북한이 득이에요? 어디가 득이에요? 물론 둘 다 득이긴 한데 더 많은 이득이 되는 쪽이 어디예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던데 이거예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요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발전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베트남에 공장 지어본 사람? 여러분 베트남에 공장 안 지어봤죠? 그럼 베트남에 공장 지으면 거기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베트남 사람들 월급 얼마게? 월급 베트남 사람 월급 얼마게? 1년에 10만, 한 달에 10만 원. 60만 원이에요. 월에 60만 원. 물론 한국 사람들 최저 월급은 한국 사람 최저 월급은 200이거든요. 한국에서 사람을 한 달 동안 일을 시키고 싶다. 무슨 일을 시켜도 2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알겠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켜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줘야 한국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거에 비하면 작은 돈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게요?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16만 원인데 북한 개성공단에 오는 노동자들은 북한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게? 엘리트들이 와요. 네?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에 오는 노동자들은요 다 대학 졸업자고요. 영어가 프리토킹이 되고요. 수학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가장 꿀 빨았던 회사가 어디냐면요. IT 업체들. IT 업체들이 예를 들면 게임 개발 업체 있잖아요. 게임 개발 업체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개성공단에 많았었는데 월 16만 원에 사람을 부리면 이 사람들이 코딩 다 하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서버 관리 다 하고 무슨 말 알겠죠? 프로그램 다 만들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곳이 개성공단이었어요. 즉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자면 연봉 6천 정도를 줘야 될 사람들을 월 16만 원에 부렸던 게 개성공단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성공단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의 득이에요? 우리나라의 득이에요? 우리나라의 득이에요. 근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갑자기 없애버린 사람이. 그분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어느 그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께서 이걸 난데없이 없애버린 거예요. 왜? 일본이 시키니까요. 일본이 시키니까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북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게요? 거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쌓은 경험이 아니고요. 네. 북한 노동자들은요. 개성공단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월에 16만 원만 주면 영어 대조, 수학 대조,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건 북한 노동자들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없어지고 북한 노동자들은 동유럽으로 러시아로 다 가서 다 일했어요. 다시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런 일이 있었다. 알겠죠? 예?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다 썼죠? 그 다음 267페이지.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사이버 여기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가지고. 자, 지운다잉.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통일되면 어떻게 돼? 통일되면 북한 애들한테 처발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북한 애들이 공부 진짜 잘합니다. 알겠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이랑 통일을 하는 순간 남한애들은 다 실직자가 될 거예요. 예, 이게 북한 애들이 너무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처발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짐 로저스의 최고의 투자 어디? 북한. 자, 2.2 Activated Complex. 자, 여기서 Activated Complex를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번역하냐면 활성화 창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 활성화 창물. 우선 첫 번째 1. 어떤 변화의 과도기에는 기존 뭐라고 할까요? 기존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터키에 가면 그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 알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이게 이제 원래 어디냐면 이게 원리가 여기가 그 비잔틴 제국의 그 아주 큰 그 성당이었어요. 성당. 그래서 지금 봐도 정말 예쁜 건물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성당이니까 이거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적 건물은 꼭 그 종교를 안 믿어도요. 봤을 때 멋진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건물은 아주 정성 들여 짓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성당에 안 가도 이 비잔틴의 양식이 들어간 성소피아 성당은 진짜 예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예뻐요. 근데 이제 비잔틴 제국이 영원했어요. 이제 망해요. 망하면서 이 지역을 오스만 투르크 지금은 이제 터키 그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죠. 그러면 이슬람교는 당연히 카톨릭을 뭐 좋아해요, 배척해요? 배척하죠. 없애야죠. 이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기엔 성당이 너무 예뻤던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눈에도 야 이거는 좀 이게 좀 좋은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이슬람 정복자들도 이 성당을 부수질 않은 거야. 너무 예뻐서 둔 거야.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카톨릭 건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막 벽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페인트로 싹 칠해. 싹 칠해. 싹 칠해가지고 거기에 이슬람 성전 코란을 잘 쓴 거야. 샥 써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해. 리모델링을 해서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그 이후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성소피아 성당도 약간씩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약간씩 이게 흠이 가고 이게 부서지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채백칠을 해놓은 게 조금씩 뜯겨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코란이 쓰여 있는데 저 안에 하나님 이렇게 있어, 그려져 이렇게 막 무슨 말 하겠어? 예수님 막 있고 막 무슨 말 하겠죠? 근데 그게 또한 멋이 돼서 이 터키 여행에서 성소피아 성당은 누구나 가는 곳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터키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성소피아 성당은 꼭 한번 가서 보시라 이런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예쁜 건물이야겠죠. 누가 봐도 어머 이런 건물이야겠죠. 진짜 예쁩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이 의미 알겠죠? 이게 알겠죠? 이걸 화학 반응에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반응물의 구조적 특징이 남아있는 활성화 상태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하나 들 텐데요. 거기에 교재에 이런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NO2, CO, NO, CO2. 자, 이런 반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참고로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네 개 다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아이고야. 어? 지금 몇 시죠? 12시 48분. 아, 진짜로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것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하다니.